자, 요번에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역사 교육의 연구 방법이에요. 예, 이 역사 연구의 연구 방법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이제 역사 교육이나 역사학을 연구하기 위한 어떤 연구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은 좀 다른 거예요. 자, 이 연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남색책에도 있고 파란책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파란책 강도만 할게요. 왜냐면 남색책 강도가 좀 남색책 내용은 좀 약간 번잡하고 정리가 좀 안 돼 갖고 파란책 내용이 좀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책을 중심으로 해서 강독을 하겠습니다. 이 연구 방법과 관련돼서. 그 연구 방법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질적 방법론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현장 그 학습, 아니 현장 그 연구죠. 예. 그래서 현장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파란책을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얀책 내용인데 하얀책 그 356페이지 펴 보세요. 예, 역사 교육의 연구 방법. 음. 자, 요거 연구 방법 이제 강독하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13번이야. 세 번째 인증번호는 1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구 방법론 이게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여기 보면 인간의 교육적 형상을, 아이고 이거 너무 크게 했네요. 다시 할게요. 자, 인간의 교육적 형상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은 경험적 탐구, 해석적 탐구, 비판적 탐구가 있다. 네, 세 가지 탐구가 있죠. 그다음에 해석적 탐구, 비판적 탐구가 있다. 자, 먼저 이제 경험적 탐구는 뭐냐? 경험적 탐구는 교육 형상에 대한 인식을 경험적, 객관적, 가치 중립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걸 두고 있으며 교육 형상에 일어난 인과관계 원칙을 발견하는 데 전제됐다. 자, 이러한 탐구 방법론은 그래서 보면 모든 진리와 지식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된다. 자, 이게 경험적 방법. 이거는 뒤에 나오는 양적 연구 방법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은 좀 시험 집단하고 통계 집단 이렇게 시험 집단하고 통계 집단 이렇게 두 개 나눈 다음에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요. 데이터를 얻고 그걸 수학적으로 정리해서 법칙화를 시키죠. 그리고 이 법칙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자, 이게 이제 경험적 탐구고요. 자, 그다음에 반면에 해석적 탐구가 있죠. 자, 해석적 탐구는 교육에 관한 교육에 관련된 인간 형상을 자연의 실체로 보는 시각을 거부하고 인간적 실체로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자, 인간의 행위는 일어나게 된 믿음, 가치, 의도, 감정 등을 통한 이해가 인간 및 사회 형상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다.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면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해요. 질적 연구. 그래서 인간 행위의 내면을 보는 거죠. 행위 사이에 보는 내면을 보는 것이 질적 연구 방법. 근데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은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는 믿음, 가치, 의도, 감정을 고려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지 그걸 연구 대상의 믿음, 가치, 의도, 감정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이제 시틀러의 어떤 내면을 탐구한다. 그래서 이제 해석적 탐구를 한다. 그럼 시틀러의 믿음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거기까지만 연구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이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경험적 탐구와 해석적 탐구. 이건 아까쯤에 이제 했던 얘기인데 경험적 탐구가 양적 연구 방법, 접근 방법을 이제 선호하는 데 비해서 해석적 탐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이제 선호한다. 양적 접근, 질적 접근. 자,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이나 형상에 대한 개성 기술적 혹은 맥락 이론적인 서술하는 것이 특징이다. 뭐가? 해석적 탐구가. 개성 기술적 방법은 뭐냐면 커다란 구조 대신에 개개인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방법이고 맥락 이론적은 상황이나 배경을 보는 거야. 법칙이나 이런 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경험적 탐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실증론자들이고 해석적 탐구를 지지하는 사람은 관념론자들이에요. 예. 요건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판적 탐구를 볼게요. 이 비판적 탐구는
앞에 이제 경험적 탐구와 그다음에 해석적 탐구는 이론만 가잖아요. 예,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 많은데 비판적 탐구는 이론뿐만 아니라 요게 실천과 연결돼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론적 개발을 하다가 이론에 비춰서 이게 현실이 그렇지 못하면 실천을 또 개선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떤 이제 인간의 인식과 사회적 실천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과 연결된 탐구가 비판적 탐구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개입되냐? 가치 판단이 개입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석적 해석적 탐구를 앞에서 얘기한 아니 뭐죠? 앞에서 연구한 그 해석적 탐구를 우리가 인제 뭐 가치 판단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해석적 탐구는 가치 판단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객관적으로 인간 내면만 보는 거고 요 비판적 탐구는 가치 판단에 들어가 있어요. 예. 가치 판단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져. 그래서 만약에 이 옳지 않다고 자기가 판단하면 이 옳지 못한 현실을 고쳐야 되겠죠. 행동으로 연결되죠, 실천으로. 자 그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비판적 탐구는 교육 형상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 윤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 걸 전제로 해요. 가치 판단을. 자, 가치 판단을 하는 전제로 출발하며 그렇기 때문에 규범적 비판적인 게 특징이다. 즉 모든 교육 형식과 실체에 대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인간의 인식과 사회적 실천 행동 사이에 내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인간의 인식과 사회적 실천 사이에 내적 연관성. 그래서 자기가 그 생각하면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 네,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내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다음 그 절에 넘어가서 역사 교육 연구 방법의 유형을 보자. 자 역사 교육 방법의 유형은 여기에서 인제 문헌 연구, 뭐 사례 연구, 실험 연구, 비교 연구, 상관관계 연구 5개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연구 방법으로서. 자 그러면 문헌 연구를 볼게요. 자 문헌 연구는 역사 교육의 이론과 방법의 가장 기존 방법에 관한 기존 연구 문헌의 검토, 역사 교육의 역사와 관련된 사료 검토, 또 역사과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와 관련된 교재 검토, 각 나라의 역사 교육의 현황을 소개하는 각종 문헌의 검토 등에서 하는 방법, 정통적인 문헌 연구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문헌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분석, 비판, 해석 등 역사 고유의 방법이 주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사료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다 문헌 연구죠. 자 그리고 뭐 역사 교육 같은 게 이런 것도 문헌 연구죠. 뭐 교과서를 이제 분석을 해 갖고 대학은 논문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기존의 그냥 교과서 문헌을 비판한 분석해서 쓴 거잖아요. 자 사회 연구는 역사 교육의 이론과 방법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역사 교육 현장에 사례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 자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학생이나 학급을 대상으로 비교적 긴 시간을 거쳐 역사적 사고력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조사하거나 자 역사 수업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교사가 인위적으로 선정한 학급의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과의 질의 응답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걸 정형적인 사례 연구라 볼 수 있다. 자 실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양적 방법을 해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 갖고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 나눠 갖고 그 사이에서 이제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 이제 실험 연구인데 자 실험 연구는 역사과 교수학습 형태나 방법의 타당성,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의 설정, 실험 수업 등을 통해 가설의 검정, 그다음 결과 해석과 일반화 등의 과정을 거치는 실증적 연구이다. 자 실험 연구는 교단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한 방법으로 역사 교사들 사이에 새로운 학습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탐구 학습의 도입이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검증하는 방법 이런 것도 실험 연구죠. 자 비교 연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 관련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거야. 그래서 뭐 교육과정 관련된 검토, 비교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 교육에 관련된 자료들을 서로 비교, 검토하면서 역사 교육의 성격이나 구조를 발견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1차에서 7차 이르는 우리나라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서로 비교하면서 각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구성이나 진수사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관관계 연구를 볼게요. 자, 역사 교육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역사 교육과 역사학 및 교육학 사이의 상관관계, 한국사와 세계사의 상관관계, 역사 교육에 투입된 요소들,
교사, 학생, 교재, 환경 등의 상관관계, 역사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사이의 상관관계,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등이 이 상관관계 연구 방법에 도입할 수 있는 분야에 에서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역사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장 연구예요. 이 현장 연구. 이 현장 연구가 공인형 기출문제에 언급됐었거든요. 개념을 물어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앞부분에 현장 연구의 의미해 갖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현장 연구의 개념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현장 연구의 주체는 누구야? 현장 연구의 주체는 교사죠. 네, 교사. 그래서 현장 연구는 이론도 개발 목적도 있지만 그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거야. 그리고 현실에 적용해서 개선하거나 맞지 않으면 이론을 뭐냐면 다시 피드백 받아 갖고 이걸 고치는 거죠. 그래서 순환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예. 자, 하여튼 내용을 볼게요. 자, 현장 연구는 학교나 교실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현장 연구에서는 교육적 실천과 연구가 결합된 거야. 그러니까 실천적 연구와 실천하고 연구, 이론이 결합된 거야. 이거는 아까 아침에 이제 뭐하고 이제 비판적 탐구와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구가 결합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역사교육의 현장 연구는 역사 교육과정 구성, 역사학습 자료 개발, 역사 교수 모형의 구한 등 같이 이를 실제 역사 수업 현장에 정하는 실천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핵심 키워드는 실천적 연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현장 연구의 특성을 좀 볼게요. 뒤에 보면 네, 현장 연구의 특성을 5가지로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류해서 자, 현장 연구는 주체는 실천가이다. 이때 실천가는 교사를 의미하죠. 그 교육에서 현장 연구는 흔히 교육 실천가에 의해서 주도되기 마련이다. 자, 둘째는 현장 연구는 연구자 자신의 활동을 개선하고 자신이 맡은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장 연구는 지속적으로 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장 연구는 일단 이론을 만들어 놓으면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보고 맞지 않으면 또 뜯어고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연구의 결과는 실제 교육 현장에 투입되며 이것은 이어진 연구 과정이기도 한다. 그리고 넷째는 현장 연구는 자기 이해 과정이며 반성적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5번째는 현장 연구는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한 이론 개발 자체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그 이론을 적용하고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실천을 전제로 하는 거야. 이론 자체보다는 교육 현장의 변화,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연구 기법을 볼게요. 자, 현장 연구 기법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하는 연구 기법과 거의 동일해요. 뒤에도 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그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방법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거기 보충 자료에다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그 차이를 이제 분석한 표를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 앞에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과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어떤 비교표 제가 여기 보충 자료에 올려 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정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연구 기법은 크게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구분되는데 자, 양적 연구는 그 특징상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한 실증적 연구 방법이죠. 실험 연구를 같이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질적 연구는 교육 현장에서 관찰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는 형상학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네. 이 형상학적 방법은 어 많이 들어봤을 거야. 교육 철학 부분에. 이 형사학적 방법은 뭐예요? 예. 형사학적 방법은 해석학적 방법과 달라요. 해석학적 방법은 맥락을 보는 거야. 그 상황과 맥락을 보는데 형사학적 방법은 실존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고 그 사람이 실제 생각하는 걸 보는 거야. 예. 그래서 맥락과 배경보다는 그 상황을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는 게 형사학적 방법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이 이제 현장 연구에 많이 사용하는데 어 여기가 이제 질적 연구 특기부터가 질적 연구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근래 현장 연구에 자주 사용하는 기법은
현장 기록과 참여 관찰, 면담, 문답, 녹음 등 녹화 분석 자료 및 그 학생 활동의 수집과 분석을 하는 민족지향적 방법과 자연주의적 방법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질적 연구 방법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기출문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예전에 13년 기출문제도 지문과 관련돼서 자연주의적 방법론이 나오는데, 이 자연주의 방법론을 거기에 오답으로 다는 게 양적 방법론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에. 그래서 자연주의 방법론이 양적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하니까 뭔가 어 이게 양적 방법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연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의미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면접을 통해서 면접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참여 관찰을 통해서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자연주의거야. 그래서 어떤 뭐 인위적인 설계가 아니라 이렇게 자연적으로 접근해 갖고 자연스럽게 접근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인식을 해 주세요. 이게 이 의미는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뭐 인간의 의도나 동기 이런 것들 상호작용을 이제 주로 연구를 하죠.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일어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어떤 것인가? 교사가 만들어내는 수업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다음 교사는 교과서에 담겨 있는 교과 내용을 어떻게 수업 내용으로 바꿔가는가? 그다음 교사는 한 시간의 수업 내용을 어떤 리듬으로 이끌어가는가? 같은 수업사회 연구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래서 연구 도구로서 수업 관찰, 수업의 녹음이나 녹화, 이를 활용한 수업상의 전사. 예. 그래서 수업상의 전사라는 건 이제 수업 상황들을 스케치하는 거죠. 스케치. 대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어디서 많이 하냐면 어 보통 재판장의 모습 같은 걸 이제 할 때 이제 스케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그 촬영을 못 하고 동영상 그런 것도 촬영도 못 하고 사진도 못 찍으니까 전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스케치 모형으로. 그래서 재판하는 모습들 그리는 거. 그래서 이제 있고, 학생들과 긴밀한 접촉과 면담, 그다음에 학생들의 노트 필기, 제출한 과제 분석 등과 같이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서 동료 교사 토론 등을 사용된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현장 연구의 방향을 각자 보시고, 자, 역사 교육의 연구 방법 의미도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는 연구 기법과 논리는 이제 각자 보시고, 질적 연구, 양적 연구를 볼게요. 요게 이제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게 02년하고 13년 기출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 지가 8년 넘기 때문에 시험문제 나올 수 있어. 요 부분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뭐 또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한 거는 현장 연구에서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고, 요건 역교돈 전반적 연구 방법론에서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관련된 내용인데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예, 내용은. 자, 한번 읽어보면 현재 교육의 주요 양상을 탐구하는데 크게 두 가지 연구 파라다임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실증주의 연구 방법과 과학적 연구 방법, 행동주의 연구 방법, 실험 연구 방법 등 양적 연구를 한다. 네, 첫 번째가 실증주의적 연구, 그다음 과학적 연구, 행동주의적 연구, 그다음에 실험 연구 혹은 양적 연구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험 심리학의 연구가 대표적인 예다. 다른 하나는 이 질적 연구죠. 그래서 질적 연구에 뭐가 속했는가도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13년 기출문에 언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쓰라고 나올 수 있어. 지적 연구 방법의 뭐 방법론 연구 방법의 방법 명칭을 쓰시오. 이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인류학의 해석학적 연구, 탈실증주의적 연구, 그다음 자연주의적 연구. 이 자연주의 연구는 자연스럽게 하는 연구예요. 자, 연구를 포괄하는 것으로 양적 연구에 대비한 질적 연구가 한다. 그래서 질적 연구라는 용어는 교육 형상에서 인간 행위의 질적 측면의 탐구의 대상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적 연구의 의미를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인간 행위의 질적 측면에서 탐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러면 양적 연구를 또 이제 또 볼게요.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뒷장까지. 자, 양적 연구는 주로 자연과의 연구 방법을 따르며 주된 목표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있어요.
인과관계. 자, 예를 들어서 교수에 관한 가정 산출 분석은 어떤 교수 행위와 학습의 효과, 그러니까 교수 행위의 가정, 학습 효과 산출 사이에 관계를 규명한 것이다. 양적 연구가 주로 쓰이는 방법은 통계와 실험이다. 예. 자, 그리고 타당한 주장이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객관적인 관찰과 측정, 엄격한 통계 처리가 필수적이다. 자, 양적 연구의 요점은 교육 현장이나 정책 결정을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지식을 얻는 것이고, 이건 이제 법칙이나 어떤 통계적인 지식을 얻는 거죠. 따라서 이걸 바탕으로 교육 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데이터가 있으면 통제하고 예측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고3 다니면 대기업에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죠. 거기 누르면 얘가 등급 따라서 1등급부터 이제 7등급 딱 등급에 따라서 어떤 과에 어떤 것을 갈 수 있는지 나오잖아. 그거는 예전부터 통계가 누적됐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이 통계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이 학생은 어디에 갈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좀 높은 데 쓰거나 낮은 데 쓰면 또 말리죠. 이 통제가 가능하죠. 자, 그다음에 질적 연구를 이제 또 나올게요. 자, 질적 연구는 주로 인류학이나 사회학 등 사회과학에서 발달한 연구 모델로서 교육 형상을 상이한 관점과 의도를 가진 인간 사이의 상호 행위로서 본다. 그래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이해 방식이 그의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하에서 질적 연구는 행위자 관점에서 교육 형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자, 이들을 위해서 객관적인 측정 도구가 아니라 연구자 판단에 따른 참여 관찰과 면접 조사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그래서 주요 방법은 참여 관찰, 그다음에 면접 조사죠. 자, 그래서 이제 질적 연구는 교육 당사자 간의 상호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진 걸 초점을 둔다. 특정 학교의 분위기나 풍토, 특정 교실의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대표적인 질적 연구의 주제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왕따나 뭐 이런 것들 연구하려면 양적 연구보다 질적 연구가 좋죠. 왕따 이런 문제는 양적 연구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의 또 차이점이 쭉 나와요. 자, 또 볼게요. 자, 양적 연구는 오랜 지적 전통에 의해 실증주의 기초 위에 매우 정교한 통계적 기술까지 겸비함으로써 교육 형상에 대한 연구 방법 주도적인 지위를 누려왔다. 야,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 방법이 주류적인 어떤 정통적인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질적 연구 방법론이 학문 세계의 인정을 받게 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아직도 양적 연구의 정통 속에 질적 연구만 객관성, 타당성, 일반화 가능성이 빈약한 연성 방법이다. 그래서 이 연성 방법 꼭 기억을 해주세요. 명칭. 왜 연성 방법이냐? 요 앞에 있죠. 객관성, 타당성, 일반화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럼 그 반대한 양적 연구 방법은 뭐라고 할까? 이거는 경성 방법이라고 하죠. 경성. 딱딱하게 굳었다. 왜 경성 방법이냐?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죠. 객관성, 타당성, 일반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경성 방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특징들을 살펴봤고, 그 마지막은 이제 볼게요. 자, 뒷장이 있어요. 자, 그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의 이제 마지막 비교 내용이 그 뒤에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가치론적 태도 또한 달리하고 있으며 사회 정치적 관심에도 차이가 있다. 자, 양적 연구 방법은 일반화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그것이 돼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 많은 수의 무작위한 샘플을 요구한다. 반면에 질적 연구자는 연구 대상의 고유한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 교육개혁에 대한 많은 급진적인 요구는 보통 사회 연구나 민족지역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연구자는 현행 교육체제 기능에서 자연스럽게 정형적인 것보다 주로 평범하지 않은 상황의 교육 형상을 기술한다.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은 평균적인 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일반화를 극대화시킨 데 있는 반면에 질적 연구자들은 주로 평균적인 방법보다는 좀 주 방법보다는,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그 사례보다는 좀 널리 알려지지 않는 사례들 있죠.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연구해서 의미를 두고 그걸 확산시키는 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질적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특별한 그
연구학교 있죠. 연구학교나 그다음에 대안교육 이런 걸 할 때는 질적 연구 방법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인제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비일상적인 교육 상황을 연구하는 질적 연구자는 양적 연구자들의 교육 형성이 있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지나치게 일반론적으로 접근한다고 비판한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 표를 가지고 제가 인제 이 내용을 가지고 표로 만들어 갖고 정리했고 보충 자료를 올려 놨으니까 그 표 이제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오랫동안 인제 이렇게 13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인제 그 역교는 드디어 끝났습니다, 강독을.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역교는 끝나고 이번 주부터 토요일부터 이제 한국사 고대사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국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일단은 정근대사 때는 이제 주로 한국사 통론으로 진행될 거야. 예. 뭐 한국사 통론이 한물 가는 책이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뼈대로 잡기는 되게 좋아요. 뼈대는 잡기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걸 이제 쭉 기본 메인으로 읽고 중간중간에 먼저 보충할 내용들을 전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09년 개정 교과서 있죠? 09년 개정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 내용이 있어요. 예. 때에 따른 기출문제 분석 내용 가지고 제가 강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중세사부터는 인제 우리가 좋아하는 심부셈 있죠? 심부셈을 인제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론을 읽어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심화된 내용은 심부셈을 찾아서 이제 연결시켜 갖고 보는 방식으로 할게요. 예. 그래서 뭐 고려, 조선 이렇게 보고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은 인제 일단은 이거는 인제 한국 통론이 좀 안 되니까 건너뛰고 뭘 보냐면 그 7차 근현대사 교과서가 있어요. 뿌셈을 보면 좋긴 좋은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 그래서 좀 보기가 그래서 7차 근현대사 보면 천재교육이 있거든요, 천재교육. 천재교육을 좀 중심으로 해 갖고 인제 메인을 읽고 중간에 인제 보충할 내용도 있으면 요번에 나온 15년 개정 교육과정 있죠? 15년 개정 교과서나 그다음에 그 심부셈 내용을 가지고 또 보충을 할게요. 예. 근데 이제 읽다 보면 교과서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교과서가 지금 15년 개정만 해도 8 종인가 9종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넘겨가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맥 끊기잖아요. 그래 갖고 제가 인제 따로 이제 그 주에 해당하는 강의 분량만큼의 교과서 내용을 PDF로 잘라 가지고 강독할 부분을 편집해 갖고 올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다운받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제가 어디 책의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근거를 출제 근거를 그러니까 근거를 적어 놓을 테니까 근거 보시고 같이 책 찾으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개정 교과서나 그 09년 개정 교과서 다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물론 다 본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예 그 중요한 부분들만 그 한국 통론이라든지 후셈이라든지 그다음에 7차 근현대사 책 거기에 빠진 내용들 있죠. 아니면 더 좀 추가될 내용들만 찾아 가지고 인제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읽을게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